안녕하세요, 마린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회사 미팅 때 무심결에 나의 말 한마디에 직장 동료들의 반응, 헐, 쟤는 모르는 게 뭐야? 자칭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부르짖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와 같았던 그들이 어떻게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는지, 또 뒤로는 갖가지 묘수와 꼼수, 때로는 양아치짓까지 하며 세계 1등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왜 꼭 미국의 달러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2부에서는 미국이 세계 석유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였는가, 3부에서는 이제 미국을 막을 나라는 어쩌면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다소 씁쓸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실감나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린보이 출발합니다. 영국의 종교적 탄압에 억눌려 있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수송선에 몸을 실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 후 정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자 더러운 영국놈들 더 이상 우리를 박해 못하겠지? 이기가 아무것도 없지만도 우리가 넣고 열심히 하면 우리도 잘 살겠지? 안 그래 얘? 그러나 그 후로도 대영 제국의 탄압을 받아왔던 이들은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영국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차 무역 독점권을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이곳을 거치지 않은 상품에는 엄청난 관세를 물었던 게 미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차를 가득 실은 선박이 침입하여 차를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말로 깡패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도 지들 시다발이잖아.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만 확 다 디비프라.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홍차 대신 커피로 입맛을 바꾸는 계기가 되죠. 에스프레소에 물을 많이 넣어 묽게 희석시키면 마치 홍차와 같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였죠.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아메리카노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국과의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르고 난 후 결국 1776년 7월 4일 최종 독립선언을 선포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로 미국은 움츠리고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유럽에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차례대로 발발하게 됩니다. 옆나라 일본이 한국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처럼 미국은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음에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말미에 가서야 전쟁에 참여하여 승전국의 지위까지 얻어냈죠. 똑똑한 시끼들. 그와 동시에 막대한 군수물자를 유럽으로 팔아먹고 있었죠.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음만 만들어그라. 우리는 돈만 벌면 되끼는기라. 당연히 군수물자 결제 대금은 금이나 은으로 받아냈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이라 불렸던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금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몰빵을 할 때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유럽에 버블티 빨대를 꽂아서 금과 은을 쪽쪽 빨아먹은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은행 금고에는 진짜 금화가 넘쳐났던 거였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폐는 명목화폐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금은 실질화폐라고 하여 그 자체가 화폐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연합국 44개국들이 모두 모여 전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국제통화에 대해서도 열띤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고자 제안을 합니다. 저기요, 이참에 그만 샤론 통화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잠자고 있던 미국이 한마디 합니다. 금 1온스를 자국의 35달러의 비율로 해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고 말입니다. 1온스는 약 28g 정도 됩니다. 우리 미국이 금이 제일로 많이 까네. 그냥 우리 달러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는, 즉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음껏 미국처럼 지폐를 발행하고 싶어 했지만 실질 화폐인 금 보유량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한동안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며 국제 간의 모든 결제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 자리 잡는 것 같았으나,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문은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에서부터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됩니다.
애시당초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했던 프랑스도 물리쳤었던 베트남의 끈질긴 게릴라전에 의해 전쟁이 10년이 넘게 장기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죠. 전쟁에 필요한 자금 때문에 미국이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던 게 들킨 거였죠. 이에 프랑스가 제일 먼저 금을 돌려받기를 통보합니다. 여보세요. 내 트골인데 예. 그쪽에서 찍어낸 달러 전부 드릴 테니까네. 이거 금으로 다 바꿔주이소 마. 말스 복구예. 미국은 내심 당황했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달러와 금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고자 미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국 측에선 이러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다시 유럽으로 빼앗길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1971년 8월 15일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네 닉슨인데 예. 이제부터 달러랑 금이랑 교환은 없던 일로 할게 예. 극하네 이제 그만 어디서 마.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이후로 달러의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는 이렇게 모양도 확 바뀌어버렸죠. In gold coin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금 1온스 대비 달러의 가격은 35달러에서 42달러까지 올라 달러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 달러의 메리트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직까지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2부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엄청난 사건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